안녕하세요. 이영사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미드필더이고 중국 산동 타이산 소속의 손준호 선수에 대한 강제 수사가 중국 지방정부 수준을 넘어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로 커지고 있습니다. 손준호 선수의 경우 국가 반부패위원회 출범 이후 외국인 축구 선수의 첫 수사 및 구금 사례라고 합니다. 국가 반부패위원회라는 중국 정부 조직은 2018년 국무원 국가부패예방국 및 최고인민검찰원 부패뇌물 수수 청구를 흡수하여 헌법기구로 탄생한 국가감찰위원회입니다. 중국 정부는 축구계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보고 척결에 나섰으며 최근에는 중국 공산당 기울위원회도 잇따라 관련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손준호 선수의 구금은 그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손준호 선수가 승부 조작과 뇌물 혐의로 구금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형사 절차가 어떠하며 손준호 선수의 경우 어떤 절차를 가지고 어떤 처벌이 예상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간에는 저와 아주 친분이 두터운 북경 잉커 변호사 사무소 청도 분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우리 동포 출신 최명호 변호사와 국제전화로 손준호 선수와 관련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 보도에서 최초 손준호 선수가 형사구류 처분되었다는 내용을 접하셨을 텐데요. 형사구류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구류는 현행범이나 피해자에 대해 수사상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구금 상태에서 실시하는 강제 수사입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이 중국 형사소송법상 형사구류 요건으로 적시돼 있으며 형사구류 시 공안기관에서 최장 37일까지 신병을 확보한 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중국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형사소송은 공안조사 단계, 검찰 기소 단계, 법원의 심판 단계로 나눠지는데 중국 공안조사 단계에서의 형사구속은 보통 3일에서 7일이 소요됩니다. 조사 기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이 더 필요하면 공안에서 검찰에 체포 신청을 하는데 검찰에서 체포 심사하는 기간이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런 절차로 인해 공안 기관에서 최장 37일간 신병을 확보한 채 조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안에서 체포 신청한 사안에 대해 검찰에서 이를 동의하면 공안에서 추가로 2개월 조사 기간을 더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안 조사 단계에서는 최장으로 37일에 60일을 더하여 총 97일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속된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공안 즉 경찰 단계에서 10일의 시간을 넘길 수 없고 곧바로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데 이에 반해 중국의 공안은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앞서 말한 형사구류와 달리 행정구류가 있는데요. 통상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에서 불법 체류를 할 때 적발되면 한국으로 강제 추방되기 전에 행정구류 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행정구류는 법에 따라 행정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해 법정 행정기간, 단기간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을 말합니다. 행정구금은 엄중한 행정처벌의 형태로 형급 이상 공안기관만이 구류 판결 권한을 가지며 기간은 1일 이상 15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행정구류는 형사구류와 다릅니다. 행정구류는 치안관리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해 행정법규상의 징계조치이고 형사구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변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형사강제조치입니다. 제가 영사로 재직 중일 때 형사구류된 우리 국민에 대한 면회를 주로 했었는데 통상 간수소에서 진행되었고 중국의 간수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치소입니다. 참고로 형사재판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감옥으로 이감되는데 감옥은 우리나라의 교도소 개념입니다. 재판이 확정되어 감옥으로 이감되기 전까지 유일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면회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영사와 변호사뿐입니다. 물론 우리 국민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손준호 선수를 면담하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변호사와 심양 총영사관의 경찰 영사가 유일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안 조사 단계 이후인 검찰 심사 기소 단계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 심사 기소 단계는 통상 1개월이고 필요할 경우 15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안에서 조사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안에 다시 사건을 돌려보내 보충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안에 재차 1개월의 조사 기간이 주어집니다. 보충 조사는 2번에 걸쳐 가능합니다. 즉 검찰 단계에서는 최장으로 45일 플러스 30일 45일 플러스 30일 마지막 보충조사 진행 없이 45일을 조사하면
검찰에서의 총 구금 일수는 195일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검찰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10일이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 연장되어 최장 20일입니다. 세 번째로 중국 법원의 심판 단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보통 형사사건을 심판하는데 3개월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복잡한 사건일 경우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입니다. 공소 제기 전에 체포 구금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구속기간은 2개월이나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임금마다 2차에 하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한 기간도 각 2개월입니다. 네 번째로 손준호 선수가 혐의를 받고 있는 비국가 공작인원 횡령죄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형법 제163조에 의하면 회사나 기업 및 기타 조직의 공작인원이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산상 이익에 손해를 가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수수하고 타인을 위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비국가 공작인 횡령죄로 인정합니다. 즉 공무원이 아닌 비공무원의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손준호 선수가 비국가 공작인 횡령죄에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손준호 선수는 산동 타이산 축구클럽의 소속 선수로서 비록 회사 관리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클럽을 대표하여 경기에 참가하여 일반적인 노무를 제공하였기에 비국가 공작인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제명에서는 용의자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손준호 선수는 축구 경기에 참가하는 직무를 이용하여 타인을 위하여 이익을 승부 조작에 가담하였다면 직무상의 편리, 즉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아직 공안 조사 단계에 있기에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는 비공개로 진행되었기에 손준호 선수가 누구를 위하여 이익을 도모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손준호 선수에 대한 승부 조작 혐의가 인정됐을 경우에 형사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횡령 금액에 따라서 인민폐 3만 위안 이상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 처하고 횡령 금액이 100만 위안 이상일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 처하며 횡령 금액이 인민폐 1,500만 위안 이상일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외국인일 경우에는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추가로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국적인데 왜 중국에서 우리 국민을 체포하느냐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속지주의 원칙 때문인데요. 중국 형법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면 중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중국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손준호 선수는 비록 한국 국적이지만 사건 발생지가 중국이기에 중국 공안에 당연히 관할 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사건에 대해 가장 정통한 중국 법률 전문가인 북경 잉커법률사무소 소속 최명호 변호사로부터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손준호 한국 축구 선수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손준호 선수는 지금 중국 산동 런던축구클럽 소속 선수이며 지금 대한민국 국가 선수로도 뛰고 있는데 2023년 5월 12일에 손준호 선수가 상해포동공항에서 귀국하는 도중에 중국 련영성의 저양시 공안에 비국가 공작인은 횡령죄로 정식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에서도 이 두 번째로 했는데 처음으로 외적 선수가 구속된 사건으로 중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축구 선수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게 이번에 두 번째인데 외국 국적은 처음이다 이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방금 최 변호사가 2023년 5월 12일 날 손준호 선수가 상해 푸동공항에서 귀국하는 도중에 조양시 공안에 이제 비국가 공작 인원 횡령죄로 형사 구속되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비국가 공작 인원 횡령죄라는 것은 비공무원 횡령죄라는 걸 말하는 거겠죠. 공무원이 아닌 자. 네, 맞죠. 공무원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이거 5월 12일 날 형사 구속되었다는 것은 형사 구류를 말하는 거겠죠. 네, 그렇죠. 형사 구류입니다. 한국에서 말하면 체포 개념이죠. 체포. 네, 한국엔 체포라고 말하죠. 네. 예. 2023년 6월 13일 날 중국 검찰에서 손준호 선수를 비국가 공작 인원 횡령죄로 정식 체포했다라고 언급하신 부분은 정식으로 사건이 네. 구속 절차를 밟았다라는 의미를 해석해도 무방하죠. 네, 맞습니다. 한국의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손준호 선수 외에도 다른 축구 관계자가 사건에 연루돼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손준호가 소속되어 있는 그 산동 로닝 팀에 그 김경도도 있고 그 여러 명 선수가 또 이번에 관련된 구속되었고 그리고 그 중국 국가팀 리필 감독도 구속되었고 그리고 축구협회의 전 주석 전무위원하고 뭐 여러 관리자들도 많이 구속되었습니다. 방금 우리 최변님 말했던 산동 그 로능 축구팀은 타이산 축구팀이 맞죠? 네, 타이산 로닝의 한 팀입니다. 네. 지금 현재 중국 현지에서도 이번 사건 바라보는 뭐 관점이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중국 국가팀 하면 특별히 중국 남자 국가대표팀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점입니다. 13억 인구가 네. 맨날 축구하면 뭐 한국에 터지는 건 이제는 1도 아니고 이제는 한국, 일본에 터지다가 요즘에는 뭐 베트남한테도 터지고 타이한테도 터지고 도라감에 터지고 하니까 뭐 개그에서도 맨날 중국 국가팀을 가지고 개그를 하고 그런데 그 전번에 한 10몇 년 전에 한번 축구의 부패 문제를 해가지고 국가대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구속되었습니다. 요즘에 또 두 번째로 축구의 부패 문제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한국 국가대표 선수가 관여된 것으로 보이니까 더 이슈가 되었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이전에도 뭐 중국 선수하고 뭐 중국의 축구 관련 관리자들 처리했는데 이번에 한국 선수가 연루되어가지고 또 많은 이슈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그리고 손준호 선수가 뭐 구속된 정황에서도 손준호 선수를 국가팀으로 뭐 발선해가지고 중국에서도 손준호가 진짜 죄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지금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로 뭐 그러니까 문제를 말입니다. 삼아서 보도했는데 근데 이번에 그 6월 13일 날 검찰에서 정식 체포영장을 내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다 언론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안의 수사 단계에서 과연 죄가 있냐 없냐 이렇게 조금 그렇죠. 애매모호했는데 의문이 많은데 6월 네. 13일 날 정식으로 구속이 됐고 검찰에서도 이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혐의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라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손준호 선수에 대해 승부 조작에 관여하였다는 정도만 확인되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가장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담당 변호사하고 심양 영사관의 담당 영사겠죠, 그죠? 네, 그렇죠. 면회도 지금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하고 영사 빼놓고는. 네, 그렇죠. 지금 중국에서는 그 형사 재판 절차 과정에서는 변호사 영사만, 네, 영사는 외국인일 경우 영사고, 모든 것을 비공개로 진행하니까,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고, 일단, 그리고 나중에 재판이 끝나면 공개될 겁니다. 승부 조작에 관여했다는 정도만 확인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으나 다만 그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다라고 일단 변호사로서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 최변도 조기 축구에 하는 것 같던데 맞죠? 저도 축구 좋아합니다. 네. 또 중국에 계신 동포분들 200만이지만 축구에서는 중국의 쪽으로도 국가대표팀도 많이 선발되고 중국에서는 저희 조선족 하면 축구계에서도 다 알아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 응해줘서 고맙고요. 아무튼 이번 사건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소식 있으면 또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형사님. 네, 조만간은 봅시다. 짜이째. 네, 짜이째. 네. 지금까지 중국 최명호 변호사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준호 선수와 관련하여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